이 차 좋은 거 알아. 근데 나 이거 사고 싶은데 14개월 언제 이거 기다려. 나 아직까지 계약했는데 차 안 나와. 어쩔 수 없이 페이스리프트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도 엄청난 차를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장안의 화제차 뜨거운 감자 뭐가 있나요? 바로 현대자동차의 산타페인데요. 산타페가 지금 반응이 어때요? 약간 조금 호불호가 좀 갈리고 있죠. 괜찮다, 멋지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저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지금 재미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산타페가 약간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 보니 반사이익으로 기아 소렌토의 대기 기간이 더 늘어났어요. 지금 실제 그 기아 전시장에 소렌토 계약과 혹은 소렌토 문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23년형 모델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도대체 이 소렌토의 인기는 왜 줄어들지 않는 건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23년형 모델의 달라진 포인트들, 이런 것들도 한번 콕콕콕 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아직까지도 구형틱하지가 않아요. 기아가 다 좋은데 페이스리프트를 내놓고 망한 차들도 꽤 있어요. 전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K5 1세대. K5 1세대 처음에 정말 잘 나왔다가 페이스리프트 해가지고 이런 느낌. 4세대 스포티지 때도 잘 나왔는데 페이스리프트하고 이게 뭐야? 이런 느낌들. 이게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소렌토는 지금 페이스리프트 되기 이전 모델은 되게 깔끔하면서도 도심과 어울리는 그런 세련된 디자인, 게다가 SUV 특유의 강인한 인상까지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요즘에 소비자분들의 이 인식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옛날에는 하이브리드라 그러면은 가성비 있고, 하이브리드라면 뭔가 조금 연비를 위해서 나머지를 많이 포기해야 하는 살짝 다른 트림이었는데, 요즘에 하이브리드라면은 연비도 좋고 옵션도 좋고 가격도 비싸긴 하지만 최상위 트림에 진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차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하이브리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23년형으로 바뀌면서 달라진 포인트가 폰트 있죠. 폰트 새롭게 바뀌었어요. 작은 디자인의 변화지만 이런 소소한 변화들이 꽤 많이 달라졌고요. 또 하이브리드 엠블럼이 추가가 됐죠. 이 차는 4륜 구동이 빠져 있는데 원래 4륜 구동 하면 뭐 들어가요? 4WD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4X로 좀 더 심플하게 바뀌었다 보시면 됩니다. 야, 근데 진짜 후면의 디자인도 보면 볼수록 깔끔하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전면도 다부지고 세련되고 정말 질리지 않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후면부는 보통 차를 보면 질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저거 좀 물린다. 아, 저거 많이 줘봤으니까 좀 이제 새로운 거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소렌토 후면부는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없어요. 페이스리프트가 지금 앞두고 있다고 했죠? 근데 페이스리프트에도 이 테일램프 안에 여기 살짝 바뀌고 거의 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기존 디자인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안 바뀌는 거죠. 호불호가 있고 취향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소렌토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무엇보다 전 소렌토의 가장 큰 매력이 뭐냐?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이 소렌토가 왜 잘 팔리는지 다들 알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패밀리카로 탈 수 있는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레그룸, 와, 진짜 엄청 넓어요. 헤드룸, 여유가 있죠. 게다가 이 파노라마 썬루프 역시도 개방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뒷좌석 커튼, 있을 만한 거 다 있어요. 게다가 열선 시트, 220V, USB 단자 C가잭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센터 터널이 위치가 높지가 않아요. 전기차를 탄 것 마냥 이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2열에서 움직임이라든지 실내 딱 탔을 때 넓은 공간의 느낌이 정말 웬만한 차는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죠. 게다가 바닥의 높이도 적절해서 허벅지도 뜨지 않고 등받이 각도도 리클라이닝이 돼요. 그래서 편하게 장시간 타고 다녀도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까지만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뭐 무난하잖아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무난함이 매력이에요. 엄청나게 장점이 있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이런 무난함들이 차를 오래 타고 다녔을 때, 패밀리카로 이용했을 때 딱히 지금 단점을 잡으려고 해도 단점을 잡을 만한 게 없잖아요. 그게 바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도어 쪽에 있는 거 되게 좋습니다. 이게 손이 더 잘 가요. 위치도 편하고. 그러면서도 트렁크 공간 역시 굉장히 넓죠. 패밀리카, 데일리카로 타기에는 부족함 없는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5인승이기 때문에 3열에 시트가 안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소렌토는 6인승도 있고 7인승도 있습니다. 5인승은 이 트렁크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2열 시트가 폴딩이 됩니다. 그리고 약간 평탄화가 돼서 차박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차박 아니더라도 이 2열 시트가 이렇게 폴딩이 되면 좋은 점이 뭐냐, 바로 부피가 큰 짐들 있죠. 포터나 용달을 불러야 되는 그런 큰 짐들을 소렌토는 적재해서 옮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요거 말고도 그 23년형 또 바뀐 게 뭔데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비티나 시그니처 같은 경우 2열 이중 접합 유리가 23년형부터 들어가고요. 22년식에는 아예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 없었던 참글라스가 전 트림 다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주행을 떠나서 과연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될 때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실내 디자인의 변화예요. 특히나 소렌토 같은 경우는 패밀리카로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편의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기존도 나쁘지 않지만 새롭게 바뀔 소렌토도 기대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23년형 하부를 타는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무선 충전 패드 있죠. 요게 기본으로 하이브리드는 들어갑니다. 요것도 일반 가솔린과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을 해볼 텐데요.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극강의 연비를 많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연비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는 차주님들은 어떤 게 있는 줄 알아요? 약간 이 계기판에 나오는 이 연비 수치를 게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번에 리터당 15km 찍었다, 이번에 20km 찍었다, 약간 이런 거를 되게 재미 포인트로 삼아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행하면서 좀 더 연비 주행하고 조금 더 연비가 또 잘 나오게끔 발끝 신공을 보여주는데, 이 소렌토가 정말 도심에서도 미친 연비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리터당 조금만 발끝 신공을 하면 20km 이상 나와요. 그리고 내가 연비 신경 안 쓰고 그냥 무난하게 평상시처럼 주행을 해도 최소 15 이상이 나옵니다. 소렌토가 꽤 크고 무거운 차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연비, 훌륭한 연비를 보여주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이만한 차가 없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게다가 승차감 역시도 부드러워요. S클래스, 막 롤스로이스의 그런 막 양탄자를 타는 듯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무난한 느낌을 전달해 줍니다. 요 무난하다라는 이 느낌이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2열에 탑승한 탑승자가 나 머리 아파, 멀미 나는 것 같아, 이런 느낌도 없이 이런 요철이나 방지턱을 지나갈 때는 차를 좀 부드럽게 해주고, 평평한 노면을 지나갈 때는 좀 탄탄하게 해줘서 막 뭔가 그 거슬리거나 이런 느낌 없이 밸런스 좋은 주행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죠. 이 무난한 느낌을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줄 수 있는 차가 몇 대 없어요. 편하면 편하고 스포티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 스포티하고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는 느낌을 전달해 주는데, 소렌토는 편안하면서도 무난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도 정말 다양한 매력, 딱 탔을 때 어떤 게 막 눈에 튄다, 어떤 게 좀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없는 게 바로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이 결합이 되어 있어서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 이질감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질감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소렌토 하부뿐만이 아니라 현대 기아가 만들어내고 있는 1.6 하이브리드 차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밸런스인데요. 예전 현대 기아가 만든 하이브리드는 살짝 조금 이질감이 있었어요. 이거 전기 모터로만 돌아가는구나, 이 엔진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느낌들이 살짝 이질감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특히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있었던 이 엔진 시스템 구동은 굉장히 부드럽고 무난한 느낌을 전달해 줍니다. 전체적인 밸런스가 꽤 훌륭한 차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예 그냥 느낌이 안 난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조금 느낌이 전달되긴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언덕, 저속에서 언덕에 올라갈 때 모터로만 주행을 하다가 엔진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언덕 같은 상황에서는 반응이
살짝 느리다든지 느려가지고 답답해서 악셀을 좀 세게 밟으면 불규칙하게 또 그냥 가솔린 엔진이 확 들어와서 살짝 이질감이 들기는 하지만 이 상황이 아닌 평지 상황일 때는 되게 부드럽게 개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소렌토 하이브리드 요 정도만 해도 모든 매력을 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린 거예요. 연비 좋죠, 승차감 부드럽죠. 그러면서 고속도로 달릴 때 내가 좀 달리고 싶어, 오늘은 좀 답답한 느낌이 싫어 할 때 스포츠 모드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 전기 모터가 주행 퍼포먼스에 도움을 됩니다. 그냥 일반 상황에서는 전기 모터가 편안하고 연비의 효율에 좀 더 개입을 한다면 스포츠 모드 때 전기 모터는 이 저속에서 그리고 제가속했을 때 도움을 주는 전기 모터로 좀 바뀝니다. 핸들도 좀 더 묵직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근데 이거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파님, 나는 달리지 않는데 굳이 이런 퍼포먼스가 중요할까요? 이거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달리지 않아도 추월을 할 때 악셀을 내가 밟았는데 차가 안 나가면요 추월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씨 좋은, 정말 여유롭고 배려심 많은 운전자들도 많지만 좀 나쁜 마음을 가진 운전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제 1차선 이제 추월 차선이라서 달리고 있는데 정속 주행을 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추월을 하려고 딱 악셀을 딱 밟았는데 아까까지는 천천히 달리고 있는 운전자가 내가 속도 올리니까 같이 이렇게 달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출력이 답답하면 추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렌토 하브는 무겁고 큰 차체에 비해서 이런 순간 폭발력의 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주행했을 때 답답하다는 느낌도 거의 없습니다. 야, 진짜 구간이 명간이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왜 인기가 많은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됐습니다. 나온 지 정말 오래되고 페이스리프트까지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14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는 차는 거의 소렌토가 유일한 거죠. 이 차 좋은 거 알아. 근데 나 이거 사고 싶은데 14개월 언제 이거 기다려. 나 아직까지 계약했는데 차 안 나와. 어쩔 수 없이 페이스리프트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바로 KB 차차차 다이렉트. 우리가 이전에 이런 좀 인기가 많은 차들을 설명을 해드릴 때 뭐 폴차도 그랬고 뭐 G90도 그랬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눈치 빠르신 분들 KB 차차차 장기 렌트 아니야? KB 차차차 다이렉트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겠다, 요거죠. 그리고 소렌토도 옵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차들이 즉시 출고가 되는지 몇 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트림이 있는데요. 자, 1번 가장 인기 많은 구성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옆에 있는 하이브리드로 가지고 왔고 노블레스 5인승, 옵션은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10.25인치 내비게이션, 여기에 이제 스마트 커넥트, 뭐 파노라마 썬루프 가장 알차게 구성을 해서 월 납입금 39만 5,880원이면 출고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 차량 여기 보이시죠? 요것도 1.6 하이브리드, 옵션이 조금 더 간편해요. 드라이브 와이즈와 스타일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월 납입금이 34만 8,050원이죠. 트림도 프레스티지로 조금 더 이번 차량이 가성비, 그러니까 라이트하게 출고하시는 분들이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옆에 차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에 거의 모든 옵션이 많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4,880만 원까지 올라가요. 이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이번 차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KB 차차차 다이렉트에서 바로 즉시 출고 가능한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요거 말고도 KB 차차차 다이렉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인기 많은 뭐 GV80, G80, 뭐 카니발, 진짜 웬만한 차들 다 있어요. 아, 나 이거 차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어. 언제 나와? 이런 분들 KB 차차차 다이렉트 그냥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만 해보시고 내 상황에 맞는, 나는 48개월, 나는 조금 더 개수를 줄이고 싶어, 좀 더 기간을 늘리고 싶어, 원하는 설정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역시 인기 많은 차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KB 차차차 다이렉트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들어가 보겠습니다.